김민정은 서울역 지하철 계단을 급히 올랐습니다. 거리엔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고 1번 출구 앞에는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죠. 민정은 우산을 펴고 대화그룹 본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화그룹 최종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지방대 졸업 후 3년 동안 20번이 넘는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대기업에 도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면접 시간은 9시, 시계를 보니 8시 35분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숨가쁘게 걷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더 서둘러야 했어요. 대화그룹은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늦지는 않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긴장된 손끝에선 가방끈이 미끄러졌고 이마엔 습기와 땀이 섞여 흐르고 있었죠. 제발 늦지 말자. 오늘 면접을 놓치면 안 된다. 민정은 그렇게 자신을 다그치며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행하는 보호자도 없이 혼자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든 할아버지는 길을 건너려다 다시 멈추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가 주춤거렸어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해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죠. 차들은 도로 위 빗물을 그 할아버지에게 튀기며 쌩안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황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지? 저렇게 계시다 큰일 나겠는데. 평상시 같았다면 민정은 할아버지에게 곧장 달려가 도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고 시간도 촉박했어요. 두 마음이 민정을 괴롭혔어요. 도와드리고 나면 면접에 지각할 것 같아 선뜻 나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세우며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면접에 늦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오늘 최종 면접은 마지막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민정은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이번엔 그냥 가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9시까지 채 20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본사까지 뛰어도 늦을 것 같았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면 아무 일 없이 면접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의 시선과 마음은 자꾸 길 건너로 향했어요. 빗속에 홀로 보호자도 없이 서 있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쪽으로만 향했어요. 순간마다 망설임이 깊어졌고 시간보다 더 급한 건 민정의 양심이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시 45분. 지금 당장 뛰기 시작해도 면접 시간까지 아슬아슬했어요. 그냥 지나쳐. 이번만큼은 안 돼. 이런 기회 또 없어. 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목소리는 민정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외면하면 과연 오늘 저 면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민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에 발을 내디뎠어요. 결국 우산을 높이 들고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민정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비까지 와서 힘드네요.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데 길도 헷갈려서 답답하네요. 민정은 우산을 어르신 쪽으로 바짝 기울였고 민정의 오른쪽 어깨와 등에 비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동사무소는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곳까지 가는 짧은 동행이었지만 민정은 그 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애간장이 타들어갔어요. 민정의 속도 모르고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출근 시간인데 바쁘시지 않으세요? 괜찮다면 동사무소 안까지 부탁해요. 민정은 마음을 졸이면서도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민정은 다시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50분. 이제 정말 뛰어야 했습니다. 이미 늦어버렸는데 그냥 포기할까? 민정은 고심했어요. 늦었지만 사정이라도 해보자고 마음먹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신발로 본사 로비를 들어섰습니다. 출입증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에 물기가 남아 있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은 그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면접장이 있는 7층까지 오르는 순간 민정은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까? 젖은 코트 자락은 무겁게 다리에 붙어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죠. 7층에 도착해 복도 끝 면접장 앞에 이르자 안내 테이블 앞에 인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10분이었고 입실 시간은 분명 지나 있었어요. 하필이면 민정의 면접 순서까지 앞번호였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담당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명단을 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순간 말문이 막힐 뻔했지만 민정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담당자는 명단 옆에 무언가를 적었고 이내 복도 반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일단 저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정은 조용히 인사하고 안내받은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는 여전히 축축했고 등은 차가웠습니다. 손에 남은 물기를 바지에 닦아내며 무릎 위로 가지런히 얹은 가방을 내려다봤죠.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마음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이미 인상이 안 좋게 남았겠지. 지각한 순간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니 코끝이 찡해졌고 손끝은 저절로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 하고 올 걸 그랬나?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한편으론 그래도 도와주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움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단 몇 분의 순간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민정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문이 열리고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자 5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민정의 심장 소리 같았어요. 가운데 앉은 중년의 면접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김민정 씨 앉으세요. 민정은 조용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질문자는 예상대로 지각 이유를 물었습니다. 면접 시간은 회사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시간 엄수는 기본인데 알고 계셨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지적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일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말렸습니다. 내가 도왔던 건 누가 보라고 한 행동이 아니잖아. 스스로 당당해지려고 했던 선택이었는데 그걸 꺼내는 순간 이건 말이 아니라 핑계가 되어버릴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고 한 사람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민정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순간에는 그저 늦은 지원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민정은 참고 견뎠습니다. 어깨는 젖은 채로 차가웠고 속은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면접은 계속됐고 직무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정은 그동안 준비해 온 답변을 최대한 침착하게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번에도 떨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상상만 가득했어요.
이번에도 틀린 선택이었을까?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선택한 게 잘못인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마친 민정은 작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민정은 젓가락을 든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룸메이트 박하린이 말을 꺼냈습니다. 왜? 면접 잘못된 거야? 무슨 생각이 그리 많아? 민정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어요. 도와주지 않았으면 붙었을까?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옳은 걸 했다는 건 확실하잖아. 지각한 것 말고는 면접은 잘 봤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 마. 잘 될 거야. 민정은 한숨을 내쉬며 라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면접까지 늦어버린 거 생각하면 나만의 실수였던 것 같아. 하린이 위로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넌 옳은 선택을 했어.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도운 거 잘했어. 민정은 고개를 돌려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은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속은 여전히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좀 더 나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린은 조용히 민정을 바라보며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내가 한 선택, 너답게 한 거니까. 민정은 그 말에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잊어버리고 다음 일이나 준비할게. 무엇이 옳았을까 갈 때처럼 여전히 흔들렸지만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이틀 후 대화그룹 회장실, 장기태 회장이 신입사원 심사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어요. 어디선가 낯익은 사진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원 서류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며칠 전 자신이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을 때 자신을 도와주던 20대 여성이란 걸 알아봤어요. 이름과 심사 결과표를 받고 면접 시간 지각 때문에 감점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시각장애 체험을 하던 중 김민정의 도움으로 동사무소로 들어간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기태 회장은 괴짜 회장님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의 제품과 서비스 현실을 직접 경험하겠다며 손님으로 위장의 매장을 돌기도 했어요. 그 사실도 모르고 고객 응대를 잘못했다, 인사조치를 당한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언더커버를 통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등 현장 체험을 하기도 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회장 직속 사회공헌팀을 만들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기태 회장은 김민정이 지각 탈락자라는 문구를 보고 생각에 잠겼어요. 나를 도와주다 면접에 늦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다시 면접을 보거나 합격시킬 방법은 없을까? 장기태 회장은 자신의 시각장애인 경험 때문에 취업준비생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들 장도현 사장을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면접날 있었던 일을 전해주곤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채용할 방법이 없냐? 장도현 사장은 서류를 들고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규정상 추가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각한 지원자는 탈락 처리됐고 공고도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장기태는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맞지만 민정의 태도와 성품은 그 어떤 규정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죠. 고민하다 자신의 직속 부서인 사회공헌팀의 정원을 확대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정 같은 사람이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기태는 비서실장에게 김민정에게 직접 면접 요청 전화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정이 자신의 경영 철학인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빼앗긴 기회를 다시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민정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진열대에 음료수를 채우며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취업 공고를 검색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죠. 대화그룹 면접이 있은 지 일주일이 흘렀고 합격자 발표는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예상대로 민정의 이름은 없었어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열을 마치고 계산대로 돌아오던 그때였습니다.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생소한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정님 되시나요? 대화그룹 회장실입니다. 민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빈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민정에게로 향했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네, 회장실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화 저편에서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장기태 회장님의 지시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사회공헌팀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인데 민정님을 면접 대상자로 추천받았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지난번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게다가 회장실에서 직접 연락이라니 혹시 장난 전화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 추천으로 진행되는 면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접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기회는 기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본사로 가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17층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통화가 끝나고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편의점 손님이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급히 업무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내일 있을 면접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민정은 할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할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뭐? 회장실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고? 민정아, 너 무슨 일 있었어? 설마 그 회사 사장 딸이었어? 할인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민정은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날 밤 민정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 자신에게 연락이 왔는지,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정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다음 날 민정은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면접 때보다 더 신경 썼어요. 이번에는 절대 지각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죠. 본사 건물에 도착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다 2시 45분에 17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비서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비서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잠시 회의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곧 면접이 시작됩니다. 민정은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눈부셨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 뒤로 비서와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노신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면접관은 3명이었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노신사도 면접관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노신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민정 씨, 저는 대화그룹 회장 장기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장기태는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죠.
사회공헌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기부, 장학사업 같은 활동을 주로 하시지 않나요? 장기태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사회공헌팀은 제가 직접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사회 약자들의 자립을 돕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정의 봉사활동 경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어요. 민정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면접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장기태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옆으로 치웠죠. 민정은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러시지? 노신사의 행동이 이상했으니까요. 김민정 씨, 혹시 일주일 전쯤에 동사무소 근처에서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적이 있지요?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문득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주춤거리던 할아버지, 그리고 동사무소까지 부축해드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장기태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저였습니다. 민정은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장기태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날 김민정 씨가 내미신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의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셨지요. 민정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도와드렸던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바로 대화그룹 회장이었고 그 일 때문에 면접에 지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직접 자신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면접에 늦으셨죠? 장기태가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면접관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장기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 마음가짐이 우리 사회공헌팀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김민정 씨,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한 번의 선택, 순간의 결정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기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내밀어준 당신의 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어요. 사회공헌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정은 작은 원룸에서 할인과 함께 소파에 앉아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그쳐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정은 합격 통지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도와드렸던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니.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회장이었어? 그것도 대화그룹 장기태 회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네. 민정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과 부담도 함께 찾아왔죠. 사회공헌팀이라니. 처음 지원했던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인이 민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복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리고 회장님도 대단하시다.
그걸 잊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 그렇지. 훌륭하신 것 같아. 실제로 사회공헌팀 만들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으시대. 민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천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복보다는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날 도움을 준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기회로 돌아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이 가끔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구나. 할인이 말했습니다. 긴장돼?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장기태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창문을 통해 비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민정은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설렘과 기대였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해줘서. 민정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게 나도 기쁘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다음 주 첫 출근을 앞두고 민정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출근 첫날, 민정은 대화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새로 산 가방을 들었죠. 가슴에는 사원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햇볕은 따스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본사 로비로 향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데 주차장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지팡이는 멀리 굴러갔고 떨어뜨린 서류들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바쁜 출근 시간이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정은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고맙구려. 지팡이를 놓치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네. 민정은 노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팡이를 주워와 건네주고 모아둔 서류도 정리해드렸어요. 노인을 건물 안까지 모셔다 드리고 민정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로비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어요. 장기태 회장님과의 약속, 자신의 다짐,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정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며 자신 모습이 유리에 비친 것을 보았어요. 정장 차림에 자신이 낯설었지만 마음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어제의 취업준비생이 오늘은 신입사원이 되었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날 첫 업무를 시작하며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민정의 미소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변화, 그 연결고리의 시작점에서 민정은 또 다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아갈 것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친절의 사슬처럼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